60세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조금 늦게 깨달아도 괜찮다. 요즘 들어 부쩍 은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게 들린다. 퇴직금, 국민연금, 노후자금, 제2의 인생. 예전에는 그저 먼 이야기 같던 단어들이 이제 내 앞마당까지 성큼 다가온 기분이다. 돌이켜보면 30 즈음엔 40이 두려웠고 40이 되니 50이 낯설었다. 그리고 50이 지나오니 60이라는 숫자가 그리 멀지 않다. 그런데 이상하다. 인생의 절반쯤 왔다고 생각했던 시절엔 여전히 앞으로가 많았는데 이제는 남은 시간이 더 자주 떠오른다. 그게 조금 서글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후련하기도 하다. 하지만 요즘 들어 점점 더 확실히 느끼는 게 있다. 조금 늦게 깨달아도 괜찮다. 우린 인생의 속도를 너무 재촉하며 살아왔던 건 아닐까. 누군가는 30대에 이미 부자가 되었고 누군가는 40대에 자기 일을 접고 전원 생활을 시작했다. SNS를 열면 늦었다는 불안감이 밀려온다. 그런데 막상 그 길을 먼저 걸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들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이게 맞을까? 를 고민하더라. 그래서 나는 이제야 조금 알겠다. 은퇴라는 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리셋이라는 걸. 그리고 그 리셋에는 정답이 없다는 걸. 1. 은퇴 준비는 돈이 아니라 마음부터. 은퇴를 앞두고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돈 모아야지일 거다. 물론 돈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은퇴는 단지 경제적 준비만의 문제는 아니다. 은퇴 후 삶의 방향을 잃은 채 방황하는 사람을 나는 너무 많이 봤다. 내 친구 박 선배 이야기를 해볼까? 박 선배는 대기업 인사팀에서 30년을 근무했다. 그야말로 회사의 핵심 인재. 은퇴 전 5년 동안 치밀하게 노후 자금을 모았고 퇴직 후엔 작은 카페를 차릴 계획까지 완벽하게 세워놨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하루가 너무 길었다고 한다. 커피 머신은 있는데 사람 냄새가 없어. 그의 말이 아직도 기억난다. 그는 준비된 은퇴자였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회사에서의 박 팀장이 아닌 박 아무개로 사는 법을 몰랐던 거다. 결국 카페는 1년 만에 접었고 지금은 지역 주민센터에서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이 훨씬 덜 외롭다. 돈보다 내가 쓸모 있다는 게 더 큰 행복이더라. 은퇴 준비의 첫걸음은 나를 다시 정의하는 일이다. 직책도 명함도 없이 나로 살 자신이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멈추지 않고 답을 찾는 게 진짜 준비다. 2. 새로운 배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공부는 학생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요즘은 60대, 70대에도 새로운 기술과 배움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 지인 이정희 씨 62세는 59세에 회사를 그만두고 처음으로 컴퓨터 학원에 등록했다.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를 배우고 지금은 유튜브 편집까지 한다. 그녀는 내 손주들보다 느리다며 웃지만 동시에 이제야 재밌다고 말한다. 처음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배웠지만 지금은 시니어 대상 영상 편집 수업에서 보조 강사로 일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늦게 배워서 쓸모 있을 줄 몰랐어요. 그녀는 배움의 늦음이 삶의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했다. 우리는 종종 이 나이에 뭘 새로 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한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은 전반전의 복사본이 될 필요가 없다. 60세 이후의 배움은 경쟁이 아니라 확장이다. 나의 폭을 넓히는 일. 그건 단 한 번도 늦지 않는다. 3. 관계는 재산보다 오래간다. 은퇴 후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는가? 바로 관계의 공백이다. 직장에 있을 땐 매일 만나던 동료들이 있었고 회의, 회식, 출장으로 가득 찼던 스케줄이 있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생긴다. 그때 느껴지는 외로움이 생각보다 깊다. 우리 동네 주민센터에서 만난 정광수 67세 아저씨는 퇴직 후 2년 동안 사람을 거의 만나지 않았다고 했다. 회사 그만두고 나니 연락이 뚝 끊기더라. 같이 술 마시던 사람들도 다 바쁘대. 그는 그렇게 점점 사람을 피하게 됐다.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우울증 초기 진단을 받았다. 그 일을 계기로 그는 마을 도서관 독서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
책 이야기로 시작한 인연이 지금은 등산, 봉사, 여행으로 이어졌다. 다시 사람 사이에 있으니까 살겠더라고요. 그는 말했다. 관계는 은퇴 후 두 번째 자산이다. 돈은 줄어들 수 있지만 관계는 쌓을수록 더 풍성해진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새로운 모임에 용기 내어 나가보자. 그 한 걸음이 인생 후반전의 온도를 바꾼다. 4. 조금 늦게 깨달아도 괜찮다. 나는 이제야 안다. 조금 늦었다는 건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는 뜻이다. 30대엔 일만 했고 40대엔 책임만 짊어졌고 50대엔 버티느라 웃을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60을 앞두고 나니 비로소 내 인생의 속도를 내가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누군가는 20대에 세계 여행을 다니고 누군가는 70대에 처음 그림을 배우고 누군가는 80이 되어도 사랑을 시작한다. 결국 인생에 정해진 타이밍은 없다. 늦게 배워도 된다. 늦게 깨달아도 된다.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용기다. 5. 은퇴 후 삶의 3단계 준비, 전환, 정착.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많은 연구와 사례를 보면 은퇴 후 삶은 3단계로 나뉜다. 준비기 50대 은퇴 직전. 돈보다 중요한 건 퇴직 이후의 역할 구상이다. 나의 기술, 경험, 취미 중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전환기 퇴직 후 13년. 이 시기가 가장 불안하다. 일상의 루틴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흔들리기 쉽다. 새로운 리듬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봉사, 배움, 소규모 일, 운동 등 일상 속 활동성 확보. 정착기 은퇴 후 3년 이후. 자신만의 리듬이 생기고 나답게 사는 법을 터득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건강과 관계 유지다. 이 3단계를 지나며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된 말을 한다. 조금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야 내 삶이 보인다. 6. 인생의 속도를 다시 정하자. 이제는 속도를 줄여도 된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하루를 시작해도 괜찮다. 누군가에겐 느림이 낭비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건 오히려 가장 사치스럽고 아름다운 시간이다. 은퇴 후의 삶은 남은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이다. 60세의 나에게 그리고 그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이에게 말해주고 싶다. 조금 늦게 깨달아도 괜찮다. 아직 충분히 멋진 인생이 남아있다.